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향교뉴스 이현조입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방학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경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직장인 30%가 여름 휴가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그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광객이나 피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만 휴가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인파가 몰리는 곳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철 휴가로 각광받던 해수욕장 등이 한산한 반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나 강가, 계곡 등에는 인산이를 이루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9월 둘째 주 향교뉴스는 지난 8월 22일에 개나리 보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나리 보찜은 코로나19 이전 잠시 진행하다가 멈췄던 프로그램입니다. 개나리 보찜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우리문화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개나리 보찜은 우리 문화인 결성 밴드를 통해 공지하여 결성면 귀농귀촌인 협의회 회원 및 홍성 군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지난 7월 관동 팔경중 청간정을 시작으로 낙산사 의상대, 경포대까지 탐방을 하였고요. 지난 8월 22일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관동 팔경은 아니지만 부령계곡, 그리고 관동 팔경중 망향정, 구망향정, 월성정, 죽소루, 경포대와 강릉 선교장, 오죽헌을 탐방하였습니다. 개나리 보찜을 통해 참가자들은 여행이 무엇이고 여행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행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는 평을 하였습니다. 문화인은 올해 9년차 문화대청의 문화재 활용 사업을 주관하며 그동안 만술문학회, 동유합창단 2구 동성, 여행자 클럽 개나리 보찜 등의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만술문학회나 동유합창단 2구 동성은 일정 부분 문화재 활용 사업비에서 보조를 하는 반면 여행자 클럽 개나리 보찜은 100%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 경비는 참여자가 공동 부담하고 차량 및 유류되는 문화인에서 사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음은 9월 2일 충청 인문 여지도 소식입니다.
이번 충청 인문 여지도는 태안 안흥징성을 시작으로 안흥진 항원과 신진도를 잇는 인도교, 신진도에 있는 국립 태안 해양 유물 전시관, 문어미제, 소곤진성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답사는 장항의 장암진성, 오천수영, 해미읍성, 안흥진성, 소곤진성 등 충남 서해안의 주요 해안 방어선상에 있는 수군 위주의 성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서해안은 왜구의 침습이 빈번하던 곳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왜구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던 우리 지역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답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잊혀지고 소외되어가는 역사를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충청인문여지도 프로그램을 위해 늘 자료 연구를 하고 현장 사전 답사를 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임병조 지리학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살았던 것 같은데 고려시대 이제 왜구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아예 여기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까지 이렇게 태안이 아예 비어버리면서 예산까지 취소를 옮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 전기에도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세조까지도 계속 이걸 이제 살려내려고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는 범죄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인식이 있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살면 안 된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섬이나 이렇게 연안가들은 사람들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 특히 하나가 이제 그게 이제 조선시대 후반 일제시대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지역 산다 그러면 우리 뱃사람들 거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조선시대에서 아예 그 관료들의 인식이었어요. 다음은 9월 3일 홍주의 길 소식입니다. 이번 홍주의 길은 백제 도읍 부여로 다녀왔습니다. 부소산성을 시작으로 궁궐지, 정림사지, 궁람지, 나성 등의 순으로 답사하였습니다. 부소산성은 백제 도읍의 도성 방어를 위한 내성이고요. 부여 나성은 외성입니다. 평양의 나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외성 즉 나성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단 2개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정림사지는 백제 도읍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도로와 도읍지 권역이 구성된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교 유적의 의미를 넘어 백제의 종교와 문화와 정신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또한 궁람지는 단순한 연못이나 휴식 공간을 넘어 금강변에 위치한 도읍지로서 읍내의 관계 수리시설의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연못의 조성 방식을 통해 백제가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사상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국제 충신 성충, 아까 얘기했었죠? 성충, 공상. 이쪽은 가운데 계신 분들은 백제 충신 좌평, 흥수공상. 제일 끝에가 군인으로 그리셨죠? 계백장군상. 그리고 9월 4일에는 태안향교에서 전통문화체험 지도자를 양성하는 명륜학당이 있었고요. 9월 5일 포토 에세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포토 에세이는 태안군 남면 정당리 해변으로 다녀왔습니다. 정당리 해변은 충청 인문 여지도 시간에 다녀왔던 안면함 진대섬에서 남쪽으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한 갯벌이 잘 형성되었고 밀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넷째 주 사진 감상 시간을 통해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처럼 질 것을 알면서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파도같이 솟아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단숨에 등뼈를 꺾어 부서지는 것은
동백의 피가 천천히 갈등을 타고 넘어 갈날 끝에 눈물로 맺히는 것은 이미 폐색이 짙은 한라산 위로 청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가을 단풍처럼 질 것을 알면서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파도가 치솟아 비명을 지르는 것은 한숨에 등뼈를 꺾어 부서지는 것은 동백의 피가 천천히 갈등을 타고 넘어 갈날 끝에 눈물로 맺히는 것은 이미 폐색이 짙은 한라산 위로 청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은 다음은 9월 7일 천자문 속 육아철학과 어버이학교 소식입니다. 이번 천자문 속 육아철학은 화피, 초목, 뇌급, 만방, 개차, 신발 4대 5상을 배웠습니다. 화피, 초목, 뇌급, 난방은 직역하면 변화가 풀과 나무에 미치고 이로움이 모든 곳에 미친다는 뜻으로 훌륭한 통치자는 덕과 힘이 두 가지에 다 균형을 맞춰서 힘을 쏟아 저력을 널리 세계 만방에 펼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차 신발 4대 5상 직역하면 무릇 이 몸과 털럭은 4가지 큰 것과 5가지 떳떳함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인데요. 4대는 불교에서 연원하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지, 수, 화, 풍 4가지 요소를 말하고요. 5상은 인간이 지켜야 할 인, 의, 예, 지, 신 5가지 도리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저는 이제 이 동양화 공부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학 공부도 그걸 빼대로 했지만 모장철학 공부도 하고 시문학도 아주 좋아하고 심지어 불교 공부, 기독교 공부까지 제가 막 이렇게 심취해 갔었어요. 대체로 이렇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받아들인 옛날처럼 뭐 고시식한 그 유학자 이런 거나 제일 싫어 그 자체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뭐 그게 있어도 이게 일종의 전륜이라고 하는 유학적인 그런 그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아니 자기 부모 갖다 버리대요. 걔들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고 한 가족이 살아요. 유교 국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유교 탈피하자고 자기 부모 갖다 버린다?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쳤고, 저기 서양에서도 내랑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좀 우리 여기보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서양의 어떤 나라들이 그러면 아직도 건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내 스스로 이 꼰대로 가나 이런 걸 내가 굉장히 나 절대로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개방주의자고 자유주의자고 내 나름대로 나는 의식이 이렇게 열렸다고 나는 생각해. 자꾸 또라이가 된지 모르지만 유학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사회학적으로 살펴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공부하고 소속도 벌고 부모 갖다 버리고 물론 이제 부모도 갖지 않은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대개 부모 마음은 자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저도 자식을 키워봤거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자식 잘 되라고 하지 자식 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지만 걔들이 뭐 잘못되면 이제 눈물 흘리고 하면 싫음.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게 인생 이야기 또 많이 하러 와요. 그럼 무슨 옛날 성인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가. 그 힘든 사람들이 들어 나한테 이제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는데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예를 들어 한 60대 70대 돼서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의 인생살이도 거의 성패가 나 있어요. 대개 30, 40대 되면 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뭐가 틀이 잘 짜인 사람 안 짜인 사람 인생의 틀이 그때 개판이 나 있어. 그때 그 이제 연세 든 분들이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은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 선생님 뭐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습니까? 요즘에 교육 현장에 아픔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전 국민이 감독이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부 장관 내지는 멘토가 되어서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요즘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37년 제가 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좀 달아난 것 같은 죄스러운 마음 후배들한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낱말 하나는 보듬다라는 말입니다. 보듬다, 보듬어 안다, 보듬어 주다, 또 뭐 비슷한 말로 뭐 품다게 품어주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보듬는 그런 마음과 행위 자체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선생님은 학생을 보듬어 주거든요. 대통령이 백성을 보듬어 주듯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보듬어 주듯이 아래서 막 깨어난 새끼 새를 어미 새가 양날개를 펼쳐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보듬어 주듯이 그렇게 서로 보듬는 것이 신뢰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의 그 등과 가슴에서 따뜻한 체온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신뢰,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등을 두드리면 왜 쟤만 두드려? 이렇게 편애했다. 또 등을 쓰다듬어주면 성적인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어떤 비교 내지는 그것을 모두 다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커다란 피해의식 내지는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던 근원적인 짐승으로서의 동물로서의 폭력과 또 사회적으로 쌓아온 오랜 어떤 소외나 격차나 이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어서 언제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생각하면 제도를 바꾸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과 진상을 규명해서 벌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보듬어주는 그런 어른의 품격 또 그것을 진정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또 인간관계의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빨리 평화롭게 안착이 되고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요새 종교를 떠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 8일 결성양교 문화센터 소식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는 문화그림, 문화재 아는 만큼 보인다. 훈도 양성학당, 음악인문 야한 DJ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문화재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재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단히 권력적이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유효했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의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흐름이 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문화재라는 지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분야는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지식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그러니까 행정 규제나 이런 제도화되고, 또 하나가 일반 대중과는 괴리된 어떤 언어를 씀으로써 사실은 대단히 지식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건강하게 생활했다는 그런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권력도 파괴되어 나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소위 말하여 이제 그 문화지킴이 활동이라든지, 그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일문화재 일지킴으로 갔지만, 또 정부의 권력도 보면은 기존에 뭐라 그럴까요? 군사 독재라 그럴까? 어쨌든 간에 그 약간의 그 전제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국가 지도자들도 어쨌든 과도기적이었지만 국민의 정부의 김영삼 정부라든지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 점차 어떤 민의 권력들이 국가 권력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고, 문화유산도 그런 흐름에 저는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9월 9일 결성읍성 동원에서 진행된 아문을 열어라 소식입니다. 아문을 열어라는 결성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망일원 이야기 콘서트, 망일원 이야기 콘서트의 광의 원고를 각색해서 만드는 창작 판소리 창극 목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결성이 조선 영조대왕 시절 최초의 판소리 명창 최선달, 최예운 명창이 태어난 곳이라 이 유서가 아주 깊다고 생각하였더니 과연 면민들 노래 솜씨와 전통을 사랑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하겠소이다. 예, 그러하오기에 우리 결성하면 최선달! 최선달 하면 판소리 명창의 효시! 판소리 명창의 효시 최선달이다. 최초의 명창이 태어나 소리를 펼친 곳이라 하면 이곳 결성이 바로 판소리의 발상지, 판소리 발상지 결성! 예, 결성은 판소리가 시작된 곳이지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 무형유산 판소리가 여기 결성의 최선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알겠구나. 나라의 이 사실을 보고하여 세계인들이 모두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도록 힘써야겠구나. 예, 저희도 힘을 써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부터 학계, 실기계, 지역 단체들의 뜻을 모아 최선달 명창의 생일인 양력 10월 31일 판소리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식과 기념 공연을 결성향교에서 성대하게 펼친 바 있사옵니다. 다음은 9월 9일 만해문의 축전 소식입니다. 9월의 만해문의 축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로 KBS, MBC 주로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주로 이쪽으로 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침 똑똑똑 찾아왔네. 가을이는 숙제가 덜 끝나서 놀 수 없어 겨울아 조금만 기다려줘 겨울 친구야. 가을이네 옆 동네 겨울 친구 오늘 아침 똑똑똑 찾아왔네. 가을이는 숙제가 덜 끝나서 놀 수 없어 겨울아 조금만 기다려줘 겨울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겨울 친구야. 아니 처음 들었는데 이거 교과서에 실릴 것 같은데. 아니 금방 아주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시도 잘 썼지만 보기 편안하고 좋네. 금방 막 따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가 막 엉엉 울고 있어.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간식을 못 먹게 하고 뭐 못 오게 한대. 요즘 말로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노래를 하면서 못 오게 한대. 겨울이 오면은 9월 먹고 사느냐 이러면서 우리 둘째 이름이 이겨울이거든. 야 우리 애가 좋아하겠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음 노래 이거는 논산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가 쓴 시. 편이한데 여기다가 몇 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노래가 됐어요.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눈이 펑펑 내리는 마지막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언덕에 나무들도 소복소복 눈 이불을 덮고 잠든다 이렇게 붙였어요. 하얀 눈을 맞으며 따뜻하게 입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눈싸움한다. 즐겁게 놀다가 즐겁게 놀다가 하나 둘 집으로 간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언덕에 나무들도 소복소복 눈이 불을 덮고 잠든다. 하얀 눈을 맞으며 따뜻한
생각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풍어령을 벌이면서 네. 그런 이제 한번 우리는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세밀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시, 둘, 셋. 바람이 머물러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별이 새끄고 가라앉는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가고 있어요. 거스름이 걸걸려 웃음 짓고 저 집은 둥둥 바쁘고 때 우리 숨긴 눈 같네 열매 노랗게 익어간다네 가을바람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비 새도록 가라앉는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가고 있어요. 다 노래 다 아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소식은 모두 본편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둘째 주 향기뉴스 마치겠습니다. 댁내두루 평안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